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나선 성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14일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미국의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어 핵, 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의 상황은 삼국 공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습니다. Recent developments in the DPRK are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our countries. And our commitment to security of Japan and the world is stronger than ever. The United States is grateful to the ROC and Japan for their close coordination of the DPRK,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at today. 일본 측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측은 미한일 3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portanc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not limited to the issue of North Korea, but extended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The Japanese government welcomes the recent advancement of the trilateral dialogue and multilateral. The three of us can have candid discussions on how to engage North Korea based on our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이런 가운데 성김 특별대표는 협의 후 한국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 재개를 희망하며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데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미한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양국은 최근 1년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면서 두 나라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노선을 바꿀 수 없으며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14일 한국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북한을 상대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북한 같은 체제를 바꾸기에 충분한 유인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지도부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엘리트 계층은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통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북핵 폐기를 말하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가시적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한국은 중국의 패권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협의체 쿼드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반인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빼돌려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3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험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일가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통치에 의해 촉진되는 북한 내 자원 전용을 더욱 심화시킨다면서 기본적인 인도주의 생필품 지급에 필요한 자원을 1인 통치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수 산업에 매우 부적절하게 배당하는 건 북한과 같은 끔찍한 독재 정권 아래서만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미사일과 핵실험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결정으로 초래된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VOA에 북한 정권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게 놀랍지 않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자국민에게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하나를 개발해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8억 5천만 달러라며 이는 1,900만 북한 주민들을 1년 먹여 살리는 데 충분한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oday, most North Koreans that are not part of the regime's elite face chronic hunger and malnourishment, while Kim Jong-un diverts billions for his own lavish lifestyle and develop nuclear weapons that threaten South Korea and destabilize the region.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 내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의 상당 부분이 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제와 농업 부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식량 안보와 보건의료, 홍수 등의 자연재해 복구 노력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becomes harder to believe when North Korean officials make statements about their attention to the economy or to agriculture. Kim Jong-un, when he came to power, he said that people no longer have to tighten their belts. But now, clearly, they have to tighten their belts. And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the attention being given and the priority to military equipment and to missiles.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행위는 북한을 도우려는 국제사회와 인도주의 지원단체, 주변국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웃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외교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웃나라 등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we're absolutely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I think, without confirming specifics here, the activity itself certainly highlights the DPRK's continuing focus on developing its military program and the threats that it continues to pose to its neighbors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커비 대변인은 이번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순항미사일은 큰 탄두를 탑재할 수는 없지만 정확성은 탄도미사일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에 걸쳐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미사일들은 1,500km에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은 13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화상 토론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it's not that I have concerns over our defenses working against North Korea. I'm very confident with our missile defenses against North Korea. 하이튼 차장은 다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력에는 매우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쪽이 아닌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어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see with DPRK toward our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hasn't changed.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DPRK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our deployed forces. 유엔의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란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실험은 전반적인 상황에 우려만 가중시킨다며 한반도 긴장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대북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대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BOA에 최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회피 의심 선박이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부정 등록 등 이른바 선박 세탁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선박 부정 등록 등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선진국방연구센터는 지난 9일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해당 선박에 부여된 고유 식별 표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표식을 확보하는 계획을 활용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는 선박 외관을 바꾸거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으로 가짜 데이터를 보내는 기존 수법보다 더 정교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사나 해외 원조기구가 북한 내 인신매매가 심각하다며 북한을 인도적 지원 대상 후보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관보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해외 원조기구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는 2022 회계연도 지원 대상 의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미화 4,095달러 미만으로 지원 기준 대상이기는 하지만 66개 후보국에서 최종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해 북한은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3등급으로 지정됐다고 밝히고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도주의 구호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서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이란, 쿠바 등 15개 나라가 북한과 함께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국가로 지목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북한은 지난 2020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국무부 종합세출법 항목에 따라 인도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